22년 3월 12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일요일로 따지면 이번이 뭐야? 첫 번째 일요일 날 맨 토요일이래. 그런데 그렇게 일요일을 따져서 둘째, 넷째가 아니라 토요일 자체가 둘째하고 넷째입니다. 토요일 자체가 몇째? 둘째하고 넷째인데, 그 때문에 12일, 그 다음에 26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선릉역에서 강의를 해서 여기 안암타우고, 부산에서는 당리, 동원, 베네스트 상가인데, 부산에 보면은 사하구 제성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산 꼭대기 아주 어떻게 한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 제가 여기를 얻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요새 전철 타고 오는 것보다는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은 없는데, 아파트 상가는 차를 댈 수가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철 타고 와서 차를 못 대는 데보다는 변두리라고 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냥 차라리 여기서 와서 차 갖고 와서, 요새 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때 부산에서 보게끔 되면 부산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서울에서는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틀 동안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서 와서 들으면 이틀 빨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서울에서는 오전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합니다. 오전 11시에는 동영상을 안 하고 오후 3시간 동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할 때 강의를 들으고 싶은 분은 오후 3시에 오고, 동영상으로 얘기 안 할 때 듣고 싶은 사람은 11시에 오셔도 되는데, 11시, 3시 다 오셔도 되고, 둘 다 안 하고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하나만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둘째, 넷째 하고 1년 동안 이제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매 강의를 지금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오고 있는데, 1년 동안에 120만 원으로 바꾼 것은 지금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2개월에서부터 4개월 동안에 경매 강의를 하게끔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데, 집에만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서 한 2달만 있으면 경매가 뭔지 권리 분석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입찰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매를 배워야 돼? 입찰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방법을 바꾼 겁니다.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경매가 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듣던 거를 한 달에 2번으로 바꾸고 1년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해서 뭐 50명, 60명이 수강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낙찰을 받는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확률로 보면 1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등록을 해놓고선 90%가 낙찰을 받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예전에는 뭐냐면 낙찰을 받게끔 되면 저거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잘 받고 나서 컨설팅 비용을 조금 많이 주니 적게 주니, 또 낙찰을 받고도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낙찰 받고도 안 받았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서먹서먹 하다 보니까, 아, 나하고 왜 이 컨설팅 비용을 가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갖고 그냥 1년 동안 120만 원을 받고 무슨 낙찰, 얼마짜리 낙찰을 받더라도 컨설팅 비용은 없습니다. 이게 서로 편안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양심적으로 보면은 컨설팅 비용을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1억에 입찰 들어가도 될 거를 1억 2천 써.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익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럼 나는 직제도 못 주고 우리 여직원 월급도 못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어떤다? 아, 이번에 월급 못 주게 생겼는데 1억 주고 받아야 되는데 1억 2천 질러. 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컨설팅 비용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버스 놓치면 리무진 온다. 질르지 말아라. 질르지 마. 오늘 낙찰 못 받으면 내일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욕심을 내지 말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나름대로 팔게끔 강의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12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120만 원 못 낸 사람은 120만 원 날리니까 아깝겠지만은 90%가 120만 원을 내면은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비용 내는 게 좋아? 120만 원 내는 게 좋아? 훨씬 싼 거죠,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좋아서 제가 1년 동안으로 해갖고 12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되고 결국에 소기의 목적은 어떻게 한다? 다 달성을 하게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3개월에 일주일에 2번씩을 하는 것을 1년에 2번이니까 다시 말하면 6개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자면. 1년 12번이 이제 24번 아니에요. 24번. 24번인데 이제 보면은 한 달에 뭐 8번씩 하면 24번 가면 뭐, 응? 6번 6, 4, 24 하면 24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서 하나가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내고 하는 것이 제일 잘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저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청북면에 토지 지분이 9분의 2만 나온 겁니다. 6필지가 있는데 보게끔 되면 여기에 어떤 분이 갖고 있던 것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6분인가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파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 신고 관계인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려면 설정이 있든지 압류가 있어야지 경매로 나오는데 이것은 설정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파산한 사람 물건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파산에서 돈 청구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지분만 파산으로 해서 경매로 나온 거다. 이런 6필지인데 답이 5필지고 대지가 1필지가 있는데 답에 대한 5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거 어떻게 한다?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지는 여기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창고가.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옛날에 이분이 상당히 저기 보면 부잣집에 보면 이 땅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갖고 있다가 이제 상속이 돼 갖고 나왔는데 물건번호 1번, 2번 갈랐는데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은 임야고 요거는 대지고 요거는 전이에요. 전.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을 하나로 나오고 이 물건 따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앞에 진입도로 입구에 있는 이거를 제가 이번에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데 이걸 낙찰 받으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우리가 경매를 시켜내야 됩니다. 뭘 하자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러면 이 청북이라는 것은 평택의 청북이라는 것은 보면 자 보십시오. 평택이라는 것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 땅이 좋은 곳인데 평택이 이제 보면은 평택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 외에 보면 평택항이 있고 이쪽에 평택항이 있고 맞은편에는 당진항이. 그러니까 강 들어오는 입구에 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택에 있으면 평택항, 이쪽은 뭐야? 당진항인데 평택 쪽에 있는 항 바로 옆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뭐 미군 부대가 이제 생기면서 저기 또 그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쪽에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1, 2년, 2년을 지나면서 다 팔아서 다시 나누자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경우는 60%의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80%의 가격이 올라가기만 한 80% 정도 선에서 배당으로 받아와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생산관리 저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집이 있는 건 우리가 낙찰받는 쪽이 아닙니다. 이건 임야에 있는 겁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 땅 들어가는 우리 진입 이쪽이 전부 다 우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는 곳에 어떤다?
대문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그 아버지 때는 상당한 그 다시 말하면 재력가였댔어요. 재력가가 갖고 있다가 그런다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같이 나가러 갖고 있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파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파산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 파산하죠. 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파산할 게 없어. 여기 보면 이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어딘다? 비어 있는 거고 이 집은 우리 매각에서 돼 있는 땅이 아닌데 이건 임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이거는 제외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손달을 해서 농산물 가공해갖고 가공으로 들어간다? 공장으로 나와 있는 거죠. 농산물 가공 공장. 이렇게 요쪽에 있고 서평택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땅이 대지루에서 116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600에 시작이 돼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죠. 네. 미납을 해갖고 다시 경매로 나와서 이번에 어떤다? 7,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 이걸 권리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옛날이라고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은, 자 보십시오. 2018년 10월 29일 날 이것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경매로 나와서 강은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떤다? 1억 1,65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를 팔려고 팔다가 못 팔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팔다 못 팔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짜고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을 했죠. 근저당 설정 어떻게 했죠? 2020년 11월 2일 날 했죠. 임의개시 결정이 언제죠? 20년 11월 17일이죠. 그러면 설정하고 나서 며칠 만이죠? 모르네요. 15일 만은 아니에요. 네. 아니, 설정 돈 빌려주고 설정해서 15일 만에 경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니라 이걸 팔기 위해서 가짜로 경매를 집어넣는데 우리도 가끔가다 이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인도명령에 의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인도명령에서 경매를 집어넣는 걸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또 설정까지 만들어갖고 경매를 집어넣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팔다가 못 팔아갖고 지금 다시 경매로 집어넣죠. 그럼 우리는 사이대 사지 말아야 돼. 그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겁니다. 114-8이 있죠? 네. 114, 이거 14 있죠? 네. 이 사람이 이걸 팔면서 114-14라는 걸 잘라서 요 입구를 만들어서 114-8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114-14번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게 보이죠? 네. 보이죠? 여기 번지수가 114-14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전이었다가 도로로 바뀌어서 지목 변경이 됐죠. 네. 근데 지금 뭘로 대지로 돼 있죠, 이거는. 네. 대지로 요 앞에 땅은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전닥과수원. 그러면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전닥과수원 중에서 농지법 적용을 안 받는 땅.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땅. 전닥과수원인데도 농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또 농지법을 적용 안 받는 땅이 또 하나 있어요. 전닥과수원인데 농지법 적용 안 받는 땅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지목이 뭐죠? 이거는 도로죠. 그럼 도로는
이 도로는 무슨 법 적용을 받아요? 이 땅은 개인 땅이죠. 원래 이거 안 잘라주는 겁니다. 분할 안 됩니다. 분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토지개발 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가 원래는 땅을 분할 안 해주는데, 분할을 해주는 때가 있다. 언제? 도로일 때는 분할해준다. 또 하나, 산소가 있으면 분할해준다. 이미 옛날에 산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안 돼 전인데, 산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측량해서, 여기 실제로 산소를 쓰고 있는 것이 한 10년, 20년 됐는데, 이거 지목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소를 바꿔준다. 잘라서 발견해준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들어주냐면은,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도로를 만든다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목이 등기부등본에 도로로 돼 있죠. 그리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5명이 가지고 있죠. 자, 도로로 돼 있을 땐 무슨 법 적용을 받죠? 사도법 적용을 받죠. 사도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돼 있죠. 제가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다음 달에 제가 소송경매 한다 그랬죠. 소송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제가 강의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 우선 매수에 대한 내용을 장악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는 우리는 뭐야?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할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갖고 제가 보면 소송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법무사가 한 명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어? 변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은 담당자가 안 해줄 때는 담당자가 할 때는 법무사 갖고 안 되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변호사하고 면담을 해서 변호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소송합시다. 그러면 어떡한다? 소송을 하는 거다. 이런 낙찰받고 소송하는 거다. 이런 게. 그러면 보통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금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잘 해서 이겨주는데 보통 보면 500만 원을 받고 이기면 또 5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부가세가 50만 원, 50만 원씩 붙으니까 총 돈 들어가는 것이 승소까지 하면 1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 가격에 1100만 원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낼 때는 그것이 세금계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세금계서가 들어갈 때 거기에 팔았을 때는 어떤데 그것이 갖다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변호사하고 낙찰 받으면 변호사한테다가 소송을 맡기는 조건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땅입니다. 충주시 소태면 덕은이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시 소태면 덕은이라는 곳은 제가 이 소태면에 한 30년 전에 집을 두 채를 지었습니다. 이 소태면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예전에 장군마을이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해병대, 그 다음에 해군 투스타, 해병대 원스타, 그 다음에 공군 투스타, 포스타가 여기서 이 동네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제가 투스타하고 공군 참모총장 포스타에 집을 지어줬던 동네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면 충주에서 남한강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강 옆에 이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정락현이라는 분이 그 동네에 집을 짓고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정락현이라는 분이 여러분이 보실 때면 이웅평이는 알죠? 정락현이는 알아 몰라. 이웅평이는 알아도 정락현은 몰라. 왜냐면은 이웅평이 전에 오신 분이 정락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락현이가 먼저 비행기 타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웅평인데 그 당시에 왔을 때는 쉬쉬쉬 했고
이낙현이 왔을 때 막 영시해가지고 타고 왕했는데 이 정낙현이 왔을 때는 어떤다? 조용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어떤다?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보안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여기에 가봤더니 하도 좋아서 땅을 하나 사갖고 집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집 허가가 안 나더래. 그래서 너무 해갖고 자기가 보안사를 찾아갔대. 보안대장한테. 아니 내가 북한에서 나와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서 땅을 하나 사갖고 이제 그 나이 먹어서 여기서 집을 하나 짓고 살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안 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안 돼 건축법을 모르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산 거야. 그랬더니 그걸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갖고 거기 집 짓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는 도로가 있겠으면 도로가고 감각고 온 적이기 때문에 그 정낙현 씨 집에 가서는 보면 낚시질을 해도 될 정도의 마당에서. 그리고 한 50년 된 그 소나무, 아름다운 소나무가 한 10대석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경으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그런 땅에는 집을 못 짓게 하죠. 당연히 보면 못 짓죠. 어떻게 수변구역이 강하고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거기다 집을 짓게 만들어요? 보면 저거 만들어서 나가도 오염이 되는 건데 그거 안 되는데 근데 집을 짓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더라고. 제가 봤더니 이게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요 집인데 이것도 보면 2010년에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감정가가 2억 8,800을 1억 5,200 주고 샀었어요. 네. 샀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더만. 암주가 이렇게 많아. 암주도 뭐 보면 뭐 엄청난 금액이야. 7억, 7억, 뭐 10억.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이 집을 산 사람도 엄청나게 재력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많이 압류할 때 7억, 10억씩 압류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느냐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서 막 이렇게 압류가 되고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 이 집을 포기하고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 지금 10년 만에 다시 경매로 나와서 지금 1억 6,900까지 떨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사서 내가 이거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은 투자의 목적으로 본다면 보면 보통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60%나 65%에 사서 80%에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나온다면 바로 팔립니다. 3개월에서 아무리 오래다가 6개월 안에 시가에 한 80% 팔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실게요. 근데 뭐다? 요 땅이거든요. 요 땅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내가 정낙현이라는 사람은 이런 곳에 집이 져져 있는 거고 여기 도로보도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남한강이 어떤다? 그 바라보이는 아주 조망권이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면 옛날에 재력가가 별장으로 쓰던 건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집이 2층 집은 상당히 좋은 집으로 되어 있죠, 보면. 네 번째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공유물 분할로 나왔고 건물은 강일분이가 있고 임정택이라고 했는데 임정택이라는 분이 성질이 아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면. 자, 보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대지가 282평이 3,400에 이제 신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답사를 해보고 신권으로 들어가도 되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실만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땅에 강일분이 김기수, 박정하, 임정택 이렇게 있죠. 근데 강일분이가 있고 임정택이가 있죠. 임정택이가 남편이고 강일분이가 부인이에요. 그럼 보면 만분의 7,329인이 부인을 갖고 있고 임정택이는 뭐 1,175가 그러니까 1,175에 7,300 가지면 한 8,500 정도, 만분의 8,500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85%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기수하고 박정하라는 사람이 그 보면 한 7%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땅을 안 넘겨주니까
이 임정택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바꿔놓고 땅을 다 퍼서 나누자고 그런다? 소송을 한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이 건축물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 1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원래 감정평가서는 소유의 건물이 임정택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임정택은 지금 뭘 강 1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임정택으로 돼 있을 때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 경매가 진행 동안에 어땠나? 이 건물을 강 1분으로 바꾸고 마누라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보면 집이 좋죠. 건물 매각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법정 이상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지었을 때에 우리가 철거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게끔 되면은 지료를 내야 되겠죠. 대부분 법정 이상권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해서 지료를 이겨서 지료를 내고 있는 것이 제가 소송을 해서 한 10건 소송을 했다 그러면 한 2건은 제가 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 이상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이상권이 있는 걸 알고도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법정 이상권이 있다는 것을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데 아무리 법정 이상권이 있어도 당한 건물 주인이 법정 이상권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더 법정 이상권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상대편이 본격적으로 주장했을 때인데 언제 주장을 했을 때냐면 자기가 주장을 하지 못하니까 법률구조공단에다 갖다 맡겨요. 난 돈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데 나 어떻게 이것에 그대로 살게끔 해주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떻게 한다? 소송을 대신해 주는데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정 이상권을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에서 졌는데 지료를 내다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매달 지료를 내야 되죠. 지료는 아십니다. 원래 법에 의하면 지료는 1년치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치씩 내겠는데 지료는 1년치가 선불이에요. 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나한테 1년치 선불로 말고 매월 일로 후불로 해서 나눠달라 그러면 1년치 선불을 12개로 나눠가고 후불로 주거든요. 한 달에. 근데 2번 안 내면 법정 이상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2기 이상을 임차를 하게끔 되면 3기 때 가면 법정 이상권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을 뭐 이 2달이 밀렸다고 해서 너 법정 이상권 없지 않냐고 이러지를 않고 연락이 와서 좀 늦게라도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서는 뭐 월세 내는 건 별거 아닌데 시골에서 그렇게 해갖고 소송에서 이겼던 사람도 2건이 졌었는데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도대체 월세 내는 게 힘드니까 그냥 건물을 어떻게 좀 원가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다시 연락이 와요. 대부분이.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만에 팔고 나왔는데 이거는 보면 제가 보면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권에 가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떨어졌으면 들어가는데 요새는 먹을 게 없어서 신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래서 아예 우리도 신권으로 내가 추천을 하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갈 것이냐 신권으로 들어갈 것이냐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화성시 토지 5필지가 도로 2필지가 있고 3필지가 택지로 되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보면은 그 19억에다가 감정가격이 13억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개로서 통째로 다 하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물건 번호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건 번호 1번, 2번으로 했는데 물건 번호 1번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야로 돼 있죠. 임야, 대지, 도로, 임야 이렇게 돼 있죠. 대지가 한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도로로 돼 있고 임야로 돼 있죠.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땅이 요 땅, 요 땅, 요 땅 이렇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고 세 필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아까 대지가 있었죠. 네. 대지는 요 필지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거고 건물까지 포함입니다. 그다음 옆에 필지 있죠. 밑에 필지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뭐냐면 그 잔여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여기는 보면은 아직도 임야로 그대로 있죠.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집이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임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총 땅이 5필지인데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도로고 3필지는 택지거든요. 3필지에 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 지어져서 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한 필지는 아예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는 필지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이 나지 않아서 건물 매각 조회인 필지가 한 필지가 있는 겁니다. 3필지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앉아서 매각 제외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잘 지어졌죠. 이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해야 돼요? 땅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이 건물 주인에게 너 건물 철거고 나가라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이 사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갖다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보면은 살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물 관리장은 어떻게 한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채널에서 계속 지료를 내고 쓰고 있겠느냐?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평생을 지료를 내고 쓰고 있느냐? 제가 보면 이거는 건물 주인이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면 이 땅과 이 땅은 이건 건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팔고 이 땅은 이 땅대로 필지되어 있으니까 팔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감정가가 보다 어떻게 한다? 지금 한번 떨어졌죠. 70%로. 70%가 떨어진 거에 대한 마진. 그 다음에 건물 주인한테 한 필지를 우리가 팔을 때 그 감정가에다가 건물 주인한테다가 팔을 수 있을 때에 내가 보면 투자금에 대해서 한 3분의 1은 바로 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추천한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보면 그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 보게끔 되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대출을 안 해주지 산다 그러면 저기 뭐야 자금 출처대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낙찰받아서 팔을 때쯤 되면은 좀 그 정권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법률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더라. 또 기본이 뭐예요? 60%에 사서 얼마에 팔고 나온다? 80%에 팔고 나온다. 60%에 사서 얼마에 팔면 80%에 팔고 나온다. 권리 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 전입자가 있는데 대항력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김경호로 되어 있는데 매각 제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아버지에서 상속을 받아서 2분의 1로 갖고 있고 건물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로 된 게 아닌가 보고 법정 이상권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억 6천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900까지 떨어졌죠. 감정가를 보면 1억 8천인데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6천에 시작이 된 거죠. 싸서. 충분하게 지금 낙찰을 받아서 보면은 이거를 그 건물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다 팔아서 나누자. 그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건물 얻는다? 현재 쓰고 있는 사람에게 지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서 협상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면 이것도 틀림없이 그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제주도도 평택과 마찬가지, 평택, 용인, 안성, 제주,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송하고 뭐하고 그러면 1년 걸리지 않는, 1년에서 1년 반 걸리지 않는, 1년 반 걸려도 안 올라가는 것과 1년 반을 걸린다고 해도 올라가는 물건이라면은 우리가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 여기 보시면 토지가 뭐예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인데 토지가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2분의 1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 건물은 전체죠. 창고로 쓰고 있죠. 싸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자마자 토지 지분권자가 우리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하면은 우리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핵심은 보면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7억대가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졌죠. 그럼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땅 지분을 우리가 마저 가져온다 그러면 다시 7억대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사실은 이거는 보면은 공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 3천만 원 정도를 공투를 하는데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6, 7명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공투로 들어가요. 근데 공투로 지금 전부 다 돈이 얼마 있다 그랬죠? 2억 있다 그랬죠? 2억 있는데 어떡한다? 3억 6천을 낙찰을 받아놓고 나서 나머지 지분도 마저 사야 된다 그러면 한 4, 5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나 교수님 별로를 해서 나 그거 투자 안 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투를 못 하는 건데 사실은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보면은 진천이라는 곳에 이게 백곡면이죠. 네. 우리가 먼저 번에도 아까 저기 진천에 하나 낙찰 받았던 게 있었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게 무슨 도로죠? 중부고속도로죠. 여기 무슨 도로죠?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고속도로 3개로 생기죠. 이게 무슨 고속도로죠? 세종에서 포천까지죠. 그런데 지금 포천에서 서울까지는 개통이 됐죠. 네. 서울서부터 안성까지는 올해 개통이 됩니다. 올해 개통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게 도로가 생기는 거고 요건 나란히 이렇게 됐죠. 요것이 지금 중부고속도로죠. 요 옆에가 경부고속도로죠. 그러면 가운데 여기로 지금 도로가 생기는 거죠. 도로 생기면 여기 옆으로 물이 생기고 옆으로 지나가죠. 여기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땅을 마저 가져와서 2분의 1을 마저 소속해서 가져올 때쯤 되면은 고속도로까지 개통하는 것이에요. 저로서는 상당히 공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지금 하지를 못해서 그러고, 우리 이제 그 수강생들 중에서 그 낙찰 받으면 공투에 제가 한 2, 3천만 원 정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해갖고 한 2억 정도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공투에 있는 물을 한 2억하고 합쳐가지고 공투를 한번 이거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여기에 땅이 지금 2분의 1 지분이죠. 2분의 1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을 제가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김진표 거 지금 낙찰받았죠? 네. 그럼 김진권이한테 찾아가서, 진권아, 너 2분의 1 줘라. 그럼 줘,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 이래? 역사를 잡고 싸워요. 법으로 해야죠. 주먹으로 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공임을 분할줘서 사실은 보면, 제가 이런 거를 공투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자신나게, 이렇게 해서 2분의 1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다고, 한번 사실은 시범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공투 자본금 갖고 모질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누가 개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은, 낙찰 받으면 제가 개인한테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개인이 아니고, 좀 뭐 공투를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한 2억에서 3억만 투자가 공투로 들어오면 우리 저쪽에서 투자하는 것이 한 1억 정도만 우리가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은 공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